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내의 생일이라서 뭘 선물할까 하면서 생각하다가 여기에 조언을 한번 구해볼까 하고 글을 쓰는 중입니다. 제 아내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여성이고 추억이 담긴 물건을 아끼고 사랑하며 준 사람의 마음을 오래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보니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있었는데 그건 죽은 동생이 어린 시절에 사준 낡은 사진첩이었습니다. 동생이 그녀의 생일날에 선물한 것이었고 그녀는 그 사진첩 안에 동생과의 추억이 가득한 사진들을 빼곡히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생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은 아내에게는 무척 충격인 일이었고 그녀가 시리에 잠겨 있을 때 저를 만나서 그 사실을 이야기했었기에 제게도 무척 깊이 새겨진 이야기였습니다. 아내의 여동생, 그러니까 제 처제는 아내보다 2살 어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처제는 선천적 장애인이고 늘 집에서만 지내왔고 학교는 힘들게 주위 도움을 받아서 이동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고교 졸업 후로 처제는 줄곧 집에만 있으면서 간간히 제 아내를 도와서 초등학생 공부방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처제가 수업을 했던 것은 아니고 그저 아이들이 오기 전에 이리저리 문구용품을 배치해놔주고 의자와 책상을 정돈하며 나름으로 도와주려 애쓰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처제는 실내에서는 거의 목발을 짚지 않고 다녔기에 절뚝거리며 움직이는 자신의 모습을 학생들에게는 가능하면 보이지 않으려 애를 썼다고도 합니다. 가족들은 그런 처제의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내색하지 않으며 처제가 마음 편히 자기 뜻대로 하도록 배려를 했다고 합니다. 처제는 그저 집에만 있기 무료해서 집 건물의 1층 한쪽에 조그맣게 자리한 언니의 공부방에 항상 들르는 것이었지만 언니의 사업에 혹여 방해가 될 만한 행동을 자신이 하고 있지 않은가를 그렇게 항상 신경 썼고요. 그런 착한 동생이란 것을 저의 아내도 알았기에 동생에게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제 아내는 자매 둘뿐인 자신들에게 혹여 우애에 금이 가지 않을까 하며 어려서부터 동생부터 챙기는 습관이 배어 있었고 무엇이건 좋은 것이 생기면 동생부터 먼저 주고 챙기면서 커왔다고도 했습니다. 늘 집에만 있는 동생이 혹여 심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까봐 아내는 가능하면 집에는 친구들을 데려오지 않으려 애썼고 혹여나 동생이 신체적 결함으로 주눅들까 싶어서 동생 앞에서는 달리는 모습도 가능한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고 합니다. 동생이 언니를 유일한 또래 친구라 여기며 사는 것을 알았기에 아내는 직장도 일부러 집에다 차리고 늘 동생과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런 언니의 마음을 알고 있는 처제는 항상 다정하게 언니를 믿고 의지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더구나 장인어른이 그 건물을 사시면서 처제를 위해서 특별히 실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셔서 처제는 큰 불편 없이 집안을 오르내리고 있었고 매일 한 번씩 하는 바깥 세상 나들이도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갓집 어른들은 처제가 한창 좋을 나이에 늘 집에만 있는 것이 걱정이 되어 이성 친구라도 사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혹여 처제에게 마음의 짐을 지우는 상황이 될까봐 내색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처제에게 몽글몽글한 인연이 생각지 못하게 다가오면서 처제는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제는 매일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 나갔는데 그때 한 청년과 자연스레 알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2사람이 서로 친한 사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청년도 아마 비슷한 신체적 처지였던가 보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상의 몸을 가진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고 처제는 그보다 몇 살 위인 상태였는데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서 한숨 쉬고 있던 그 청년을 처제가 우연히 보고는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모든 상황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청년은 몇 번 공원에서 처제를 본 적이 있었기에 벤치로 다가온 처제에게 별 다른 내색을 하지 않은 채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제가 핸드폰 결제로 커피와 케이크를 배달시켜서 공원에서 받아서는 그 청년에게도 슬며시 건네주었고 그저 얼굴만 익은 여자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자 그 청년은 조금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둘의 인연은 시작되었고 그날 벤치에서 커피와 케이크를 먹으며 둘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청년은 사귀던 여자친구와의 이별로 마음이 아픈 상태였고
누군가와 인생의 절망과 희미한 희망에 대해 두서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터라 처제와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늘 세상에 대해 궁금하긴 했지만 섣불리 발을 딛지 않으려 조심하던 처제는 자신 또래의 남자가 꼭 자신의 감춰진 모습처럼 우울해하고 한편으로는 혼자 근심을 삭히는 모습이 안 돼 보여서 마음이 쓰였다고 나중에 언니에게 들뜬 얼굴로 이야기했다는군요. 그리고 청년과 좋은 친구가 되어 공원에서 자주 이야기를 나눴고 처제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 중심을 잃지 않으려 무척 애를 썼다고 합니다. 자신의 육체적 한계 때문에 살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었기에 애초에 그 청년과도 친구 이상의 감정으로는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을 거라고 아내는 말하더군요. 그리고 청년과 아주 친하게 지내던 어느 날 처제는 동네 인근에 산책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처갓집 어른들은 시리에 잠겼고 나중에야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처제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된 청년도 무척 허탈해하더라는 것을 아내도 건너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심적인 방황을 하던 아내는 친구의 소개로 저를 만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런 아픔이 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야 처제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아내가 수십 년 다정히 지낸 동생을 잃었으니 그 상심이 얼마나 클까 싶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역할을 대신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결혼도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처제가 그렇게 제게 인생의 목표를 만들어준 것이고 저는 아내와 결혼해서 화목하고 다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정했던 자매의 안타깝지만 서로에게 빛이 되어준 생애 한 시절이 가슴속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아내의 말벗이 되어 처제와의 추억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처제가 진지한 연애도 못해보고 사랑의 감정에 빠질락 말락하다가 떠나간 것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처제를 대신해서 서로 더 다정한 부부로 남아서 처제를 기쁘게 해주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때때로 그 낡은 사진첩을 꺼내보며 동생과의 애틋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간혹 눈가를 훔치기도 합니다. 처제가 아내에게 준 사집첩은 한 권이 빼곡히 채워진 상태이고 살아생전에 처제는 다음 생일 선물로 더 두툼한 사진첩을 선물할 테니 둘이서 더 많은 사진을 찍자고 한 것이 엊그제 같다고 아내는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의 그런 말을 떠올리며 처제 대신에 제가 이번 생일에 아내에게 사집첩을 선물하고 그 안에 우리 둘의 사진으로 빼곡하게 채워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 여기 분들께 생일 선물 고민을 의논할 것도 없이 제가 벌써 정해놓고 있었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